이영호는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 앉아 아내 김정숙을 바라봤다.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정숙의 눈빛은 불꽃처럼 빛났고 그가 세상에서 본 가장 건강한 생명력이었다. 이제 그 생명력은 침대 위로 얇게 누워있다. 말기암. 의사가 말한 그 단어는 영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병실의 공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항암제가 섞인 금속성 냄새로 차 있었다. 정숙의 곁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계들만이 가득했다. 침대 옆 심장 박동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B-2, B-2 소리를 냈는데 영호에게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남아있다는 안도감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알리는 소리였다. 영호는 묵묵히 정숙의 가늘어진 팔뚝에 링거 바늘이 잘 꽂혀 있는지 확인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정숙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고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했다. 영호는 며칠 전 자신이 직접 깎아준 아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영호의 시선은 정숙의 가느다란 손목에 꽂힌 링거 바늘 끝에 머문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느린 목소리. 내 평생 저 여자의 손이 이렇게 차가웠던 적은 없었는데. 밥 지을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늘 따뜻하고 부지런한 손이었는데. 그는 정숙의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깊은 한숨은 병실의 침묵을 깨고 희미하게 울렸다. 정숙이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정숙 힘없는 목소리로 영호 씨, 나 꿈을 꿨어. 우리 아들. 민수가 아주 어릴 때 내가 아침밥 해주려고 부엌에 갔는데 당신이 뒤에서 나를 꼭 안아줬던 꿈. 영호 손을 더 꽉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그럼 그게 꿈이겠어. 현실이지. 당신 아침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 그 냄새 맡으러 내가 새벽같이 부엌에 갔는데 내가 다시 해줄게. 당신 일어나기만 해. 내레이션 지시 목소리에는 억지로라도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진통제 펌프가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하자 고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정숙은 작게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정숙아. 여보. 나. 잠깐만. 영호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당신 아픈 거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영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병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화려한 날보다 더욱 뜨겁고 진실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잔잔했지만 유한한 삶의 시간 앞에서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실의 차가운 기계음과 노부부의 뜨거운 마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다. 내레이션 지시 정숙이 다시 잠이 들자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한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겨울 풍경과 병실 안의 무거운 침묵. 영호는 다시 아내에게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당신 옆에 내가 지킬게.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마지막까지 당신의 시간을 지킬 거야. 영호의 내면에는 아내의 고통과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오직 묵묵한 사랑으로 그것을 억눌렀다. 그의 헌신적인 간병은 그들의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증명이었다. 며칠 후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며칠 사이 정숙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암은 무섭도록 빠르게 그녀의 몸을 잠식했다. 아침에 잠깐 눈을 뜨는 시간조차 줄어들었고 진통제 투여량은 늘어났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B-의 소리 간격이 종종 불규칙해지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의사는 영호에게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잔인하도록 냉정한 통보를 했다. 사실상의 시한부 선고였다. 영호는 의사의 말을 정숙에게는 절대 전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사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영호는 아내의 쇠약해진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겼다. 의사는 삶의 끝을 말했지만 내 아내의 눈빛은 아직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그 시간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들의 슬픔과 고독은 깊어갔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들의 탐욕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병실을 덮쳤다. 민수와 유진은 이제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민수,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정말 힘들어하세요.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께 유산 정리하시는 게 어머니 뜻대로 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해요. 유진은 손에 최신 태블릿을 들고 낮은 속삭임으로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상속법과 세금 절세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했어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미리 사전 증여하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처리하면 복잡해져요. 깔끔하게 서류상으로만 정리해 두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유진은 어머니의 마음 편안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로지 액수와 절차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유리, 이익, 사전 증여 같은 단어들은 소독약보다 더 차가운 현실의 냄새를 풍겼다. 영호는 단호하게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 애쓰며 내 어머니가 아직 눈앞에 살아계시다. 돈 이야기 내 앞에서는 그만해라. 내 어머니가 무슨 물건이냐. 시한부 판정 났다고 바로 계산기 두드리게. 민수는 당황하며 아니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전히 저희가 어머니 병 간호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곤란하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변명하듯 떨렸다. 유진은 침묵하지만 태블릿을 만지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영호는 아들이 법적 문제와 곤란함을 어머니의 생명보다 앞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수는 이미 아내 유진의 탐욕의 방정식에 완전히 포섭된 상태였다. 그날 오후 영호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유진은 정숙에게 다가갔다. 정숙은 진통제 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다시 속삭였다. 유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녹음될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는 소용없어요. 저번에 제가 사인해달라고 했던 그 위임장 있잖아요. 그것만 잘 정리되면 아버님도 저희가 모시고 호화로운 생활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금고 열쇠 어디 숨기셨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정숙은 고통 속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정숙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정숙은 암의 고통보다 핏줄의 차가운 배신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영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눈물을 흘렸다. 정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베개에 스며들었다. 눈물을 참는 가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 병실 창문 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밝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이 병실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주지 못했다. 영호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를 위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고 이 침실 안의 위험한 음모를 막아야만 했다. 밤늦은 시간. 민수와 유진이 돌아간 후 영호와 정숙만 남은 병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외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진통제, 펌프의 규칙적인 치익 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맥박 소리만이 살아남았다. 영호는 유진이 며칠 전부터 집착했던 서류 봉투와 도장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영호는 정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 옆 서랍장의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숙 명의의 예금 통장과 몇몇 재산 관련 서류가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이미 며칠 전 유진의 시선을 느낀 후 진짜 중요한 서류와 정숙이 평소 사용하던 진짜 도장을 모두 빼내어
자신의 잠바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봉투에 남겨둔 것은 유진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헛된 통장과 가짜 도장이었다. 영호의 눈빛은 불안과 결연함이 교차했다. 그가 주머니 속 도장을 만지작거리는 아주 미세하고 건조한 소리가 들린다. 이 녀석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내 어머니가 힘든 이 시간을 틈타 모든 것을 한 번에 집어삼키려는 것이다. 핏줄이 이럴 수 있나. 영호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을 느꼈다. 그때 정숙이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녀는 영호가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숙은 아주 작은 갈라진 목소리로 여보. 당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영호는 서류를 황급히 숨기며 놀란 기색을 감추려 애쓴다. 아니야. 당신 괜찮아? 어디 또 아파? 당신이 숨긴 도장. 나 알아요. 잘했어. 가짜를 줘야 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육체의 고통을 초월한 맑고 단호한 판단력이 담겨 있다. 영호는 정숙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에게 숨긴 사실을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가 아직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영호 당신. 그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었어. 판단력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 내 핏줄이라는 게. 내 고통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정숙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영호는 정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준다. 내가 막을게. 내가 당신을 지켜.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쉬어. 알았지? 대화와 헛된 노력의 대비. 영호는 아내에게 가짜 도장과 헛된 서류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유진이 곧 다시 공격을 시도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보석함에 가짜 도장을 넣어두고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웠다.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추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긴장되어 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이 혼자 병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마치 일정을 확인하러 온 비서처럼 깔끔한 태도였다. 유진은 태블릿을 내밀며 다정한 척 아버님, 제가 법무사 연락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께 위임장만 받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버님, 어머님 서랍장 안에 있는 도장과 신분증 잠시만 주시겠어요? 제가 서류에 날인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영호 단호하게 거절하면 안 된다. 내 어머니 물건은 내가 지킨다. 위임장. 내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실 때 하자. 내가 법무사에게 연락하지. 영호의 거절에 유진의 얼굴에는 잠시 차가운 실망감이 스쳤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혹시 아버님, 어머님 도장 어디 있는지 잊으신 건 아니죠? 서랍장 안 보석함에 있다고 제가 어제 봤는데. 영호는 자신이 숨겨놓은 가짜 도장의 위치를 며느리가 정확히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 유진은 영호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에게 가짜 도장을 건네주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벌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 병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와 행동은 이제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정숙과 영호는 핏줄의 탐욕에 맞서 묵묵히 싸우고 있었다. 새벽 시간. 병실 복도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 깊은 새벽 2시. 병실의 조명은 은은한 간접등만 켜져 있었고 영호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설쳤다. 정숙은 진통제 덕분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영호는 문득 병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병원의 복도는 원래 고요해야 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무릎에서는 우두둑 하는 작은 뼈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내를 깨울까 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문 가까이 다가가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영호의 호흡은 느리고 깊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작지만 병실의 정적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는 민수와 유진의 것이었다. 그들이 이 시간에 그것도 병실 문 바로 앞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민수는 극도로 낮고 초조한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도장을 끝까지 안 주셨어.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혹시 새로 만든 그 서류? 유진은 냉정하고 단호한 속삭임이며 걱정 마. 법무사에게 맡겨서 새로 만든 서류는 완벽해. 어머니가 사인했던 과거 위임장 필체를 최대한 따라했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판단력 저하를 증명할 거야. 이제 중요한 건 서류의 날짜야. 아버지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어머니의 비밀 금고 열쇠만 확보하면 돼. 민수 어머니가 그 열쇠를 말씀 안 하시면? 그리고 진통제 투여 시간이 왜 자꾸 달라지는 거야? 당신이 간호사에게 따로 뭘 부탁했어? 유진은 짜증 섞인 더 낮은 목소리로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진통제 투여 후 정신이 몽롱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시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해. 영호는 벽에 기댄 채 몸이 굳어버렸다. 새로 만든 서류, 판단력 저하를 증명, 진통제 투여, 시간을 조작이라는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잔인한 음모의 조각을 맞추었다. 핏줄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탐욕의 가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영호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영호는 무언가에 맞서기 위해 주먹을 꽉 쥔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오른다. 분노를 억누르는 거친 호흡. 영호는 즉시 간호사실로 향했다. 영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간호사님, 정숙 씨 진통제 투여 기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록한 시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확인한 진통제 자동 펌프의 기록에는 민수와 유진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투여 간격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숙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영호는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병원 의료진까지 의심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정숙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 병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었다. 배신과 탐욕에 맞서는 마지막 전장이었다. 밤. 영호가 간호사실에서 돌아온 직후.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호는 간호사실에서 돌아온 후 민수와 유진이 진통제 투여 시간을 조작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아내 정숙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정숙은 진통제가 아닌 영호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당신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정숙은 아주 약한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영호 씨, 나 그들이 하는 말 들었어. 새로 만든 서류, 금고 열쇠. 정숙은 영호가 문 밖에서 들었던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암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했던 과거의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고통과 후회로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 전 유진이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급히 필요하다면서 흰 종이에 사인해 달라고 했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2번 서명했던 것 같아. 유진이가 내 손을 잡고 억지로 썼어. 정숙은 그 행위가 단순한 사업 서류가 아닌 자신을 향한 위임장이나 유언, 포기 서류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했다. 정숙의 눈에서 후회와 분노가 섞인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암의 통증보다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순간을 노린 며느리의 잔인함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영호는 분노로 몸이 떨린다. 그럴 수가. 당신의 병을 고통을 이용하다니. 내가 반드시 막을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영호는 더 이상 핏줄의 정이나 가족의 신뢰를 믿지 않았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증거뿐이었다. 영호는 병실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이 배신자들의 음모를 담아낼 증거의 저장소가 되어야 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손가락 마디만 한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퇴직 전 사업상 중요한 회의를 위해 몰래 준비해 두었던 장비였다. 영호는 정숙의 침대 옆 산소호흡기 장치 뒷면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 후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부터 병실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와 미세한 소리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 녹음 장치는 이 병실에서 벌어질 탐욕의 극적인 순간을 포착할 영호의 유일한 무기였다. 영호는 녹음 장치를 설치한 후 정숙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속인 그들의 모든 말을 이제 이 작은 기계가 다 들을 거야. 당신이 서명한 그 서류가 무엇이든 이 녹음 파일로 다 무효로 만들 거야.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정숙은 영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영호의 뺨을 쓰다듬었다. 정숙의 손길은 가늘고 떨리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신뢰는 깊다. 정숙 당신, 나, 하나만 더. 당신만 아는 지하실 금고, 열쇠. 그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 유진이가 그 열쇠를 노리고 있어. 영호는 지하실 금고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것은 정숙이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비밀 자금과 진짜 유언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 금고 열쇠를 유진이 발견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 찾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영호는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녹음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병실의 침묵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배신에 대한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3시. 병실의 침묵 속 영호가 녹음 파일을 듣는 소리. 영호는 잠든 척하고 있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간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그는 어제 설치한 작은 녹음 장치를 회수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자신의 운명과 아내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영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차가운 충격 그 자체였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녹음 소리. 유진과 민수의 속삭임, 그리고 정숙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다. 첫 번째 녹음은 어제 낮, 그가 잠시 병실을 비웠을 때의 대화였다. 유진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사인 받으려 했던 위임장 말이에요. 그거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요. 어머니가 투병 중에 인지 능력이 흐려지신다는 걸 증명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걸 대리 집행할 수 있어요. 정숙의 고통스럽고 희미한 신음 콜록. 유진아. 그만해. 나 너무 아파. 유진 아픈 건 알아요.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시고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저희도 아버지랑 어머니 간병 비용 때문에 파산 직전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사업 자금 때문에 급히 서명하신 거잖아요. 이제라도 금고 열쇠를 주셔야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의무예요. 영호는 이어폰을 꽉 쥐었다. 사업 자금을 핑계로 아내를 속여 서명을 강요했고 이제는 마지막 의무라는 말로 금고 열쇠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다음 녹음은 민수와 유진이 병실 문 밖에서 속삭인 대화였다. 민수 초조하게 오늘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진통제 투여 기록을 확인했대. 혹시 우리가 간호사한테 부탁한 거 들킨 거 아니야? 유진의 짜증 섞인 한숨 들켰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 바보처럼 굴지 마.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고통을 덜어주려 했다고 변명하면 돼. 중요한 건 서류야. 어머니의 서명이 들어간 새로운 유언 공증 서류만 완성되면
이 병실 안의 모든 증거는 무용지물이야. 영호의 분노 녹음 파일을 모두 들은 후 영호는 손에 든 녹음기를 부술듯이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이 아내의 고통을 변명 삼아 어머니의 죽음을 앞당기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 내레이션 지시 영호가 분노를 억누르는 거친 숨소리와 그가 자신의 주먹을 꽉 쥐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음모와 탐욕의 방정식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싸늘한 계리에 찬 눈빛으로 병실로 돌아갔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증거로 싸워야 했다. 같은 날 이른 아침. 병원 옥상 차가운 바람 소리. 영호는 해가 뜨기 직전 아들 민수에게 조용히 연락해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옥상의 공기는 새벽에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을 담고 있었다. 민수는 영호의 싸늘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었다. 영호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깔아 누렀다. 내 어머니 진통제 투여 기록을 누가 조작했는지, 내 아내가 판단력 저하를 증명하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내가 다 안다. 민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유진과의 은밀한 대화가 아버지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경악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어떻게? 그건 유진이 혼자 꾸민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유진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서류 정리가 유리하다고 해서. 영호는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로 사업 자금, 돈 때문에 내 어머니의 고통을 이용하고 임종의 시간을 계산했느냐? 내가 유진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내 어머니의 핏줄과 사랑을 배신한 것이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민수에게 들려주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유진의 냉혹한 목소리와 민수 자신의 초조한 속삭임을 듣고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녹음된 유진의 잔인한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혀 민수의 격렬한 자책과 흐느낌이 섞여 들렸다. 민수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여자에게 속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유진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민수의 후회는 진심이었다. 그는 탐욕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핏줄의 소중함을 되찾았다. 영호는 아들이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영호는 눈물을 참고 단호하게 후회할 시간 없다. 내 어머니는 시한부다. 이제부터 너는 내 편이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 내 어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내 마지막 효도다. 공조와 비밀 작전의 시작. 영호와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반격 계획을 세웠다. 민수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척 행동하며 이중 첩자 역할을 맡는다. 유진이 확보하려는 비밀 금고, 열쇠 위치나 가짜 서류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빼낸다. 영호는 민수가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유진이 찾고 있는 지하실 금고 열쇠의 진짜 위치를 찾아내고 유진의 위조 서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할 정숙의 과거 필체를 확보한다. 영호는 주머니 속 가짜 도장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었다. 민수는 그 치밀함에 놀랐다. 영호, 내 안에는 탐욕에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사랑을 지킬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의 모든 행동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게 탐욕의 방정식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옥상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두 남자의 절망과 괴리를 상징했다. 병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암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둘러싼 사랑과 배신의 전쟁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은밀한 공조를 통해 클라이맥스로 치닫기 시작했다. 정숙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된 날 오후,
병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통제 펌프가 최고 용량으로 작동했지만 육체의 고통은 이미 약물의 경계를 넘어선 듯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으며 심장 박동 모니터의 곡선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영호는 정숙의 손을 잡고 아들의 도움으로 확보한 녹음 파일의 내용과 배신자들의 음모를 조용히 읊조리며 그녀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당신을 속이려 했던 그 서류 우리가 막았어. 민수가 이제 우리 편이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숨 쉬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바로 그때였다. 정숙이 영호의 손을 아주 미세한 힘으로 잡았다. 그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 눈에는 투병의 고통을 뛰어넘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숙은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 끊어질 듯 속삭인다. 영호. 시간이 없어. 진통제의 영향으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뱉어내는 소리. 영호 눈물을 참고 귓가에 대고 아니야 괜찮아. 당신 강하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민수랑 나 둘이 당신 지킬 거야. 정숙 당신. 지하실 금고. 그 안에 진짜 유언이 있어. 그들이 찾는 가짜 서명. 무용지물. 만들. 마지막 힘. 정숙은 영호에게 비밀 금고 안에 탐욕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와 자신의 진짜 유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암 통증으로 인해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정숙 내 침대. 머리맡 아래. 화분. 그 안에. 또 다른 열쇠. 숨겼어. 민수. 도와줘. 그들이 먼저 찾기 전에. 영호는 정숙의 지시에 따라 침대 머리맡에 놓인 평소 정숙이 가장 아꼈던 작은 난 화분을 들었다. 화분의 흙은 촉촉했고 영호는 그 흙 속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흙이 손톱에 끼는 소리, 정숙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섞였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오래되고 작은 은색 열쇠였다. 유진이 찾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열쇠였다. 이 열쇠는 정숙이 영호에게만 존재를 알려주었던 지하실 깊숙한 곳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였다. 영호 열쇠를 꽉 쥐며 감동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정말 끝까지 강하구나. 이 열쇠가 우리를 살릴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영호가 열쇠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미소는 육체의 극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오직 진실과 사랑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 영호는 아내의 숭고한 결단 앞에서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닌 존엄과 사랑을 건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같은 날 밤, 영호와 민수가 병실 밖에서 은밀히 만났다. 영호는 정숙에게 받은 은색 열쇠를 깊숙이 감춘 채 아들 민수를 불러냈다. 병원 비상구 계단은 희미한 비상등과 싸늘한 콘크리트 냄새만이 가득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영호는 민수에게 열쇠를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내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이걸 알려주셨다. 지하실 금고 열쇠. 내 아내가 그토록 찾던 그 열쇠다. 이것 안에 진짜 유언과 배신을 무너뜨릴 증거가 들어있을 거다. 민수는 열쇠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민수는 초조하게 속삭였다. 유진이도 오늘 저한테 금고 열쇠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병실을 다시 뒤져보라고. 유진은 이 금고 안에 현금과 보석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어머니의 비자금이라고요. 영호 아니다. 내 어머니는 돈보다 정의를 담아뒀을 거다. 이 열쇠가 유진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보해야 한다.
너는 내일 아침 유진에게 병실에선 찾지 못했고 혹시 집 지하실에 있을지 모르니 가봐야겠다고 흘려라. 유진은 반드시 너와 함께 지하실에 갈 거다. 민수 결의를 다지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유진을 유인하는 동안 아버지는 금고를 열고 서류를 확보하세요. 제가 모든 걸 막아설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과거의 나약함 대신 아버지를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실렸다. 노부부의 마지막 애틋한 약속. 영호는 작전을 짠 후 병실로 돌아왔다. 정숙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열쇠를 전달한 후 찾아온 평화로움으로 미세하게 변해 있었다. 영호는 침대 옆에 앉아 정숙의 마른 손을 잡았다. 영호는 정숙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 결단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이제 내가 지하실에 가서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가져올게. 영호는 자신이 곧 아내와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음을 예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정숙의 손등에 입 맞추며 울음을 참았다. 여보, 우리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아줄 거지? 그때는 병실 말고 햇살 좋은 시골집에서 살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밥 만들어 줄게. 정숙은 아주 미세하게 꿈결 같은 소리로 당신, 내 남편, 내 사랑. 이 짧고 희미한 대화는 그들의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다. 암이 그들의 육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영호가 눈물을 삼키는 소리, 병실의 기계음과 노부부의 침묵이 대비됐다. 영호는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새겼다. 이제 그는 아내의 마지막 결단을 지키고 배신자들의 음모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울 시간이었다. 이 은색 열쇠는 단순한 금고 열쇠가 아니라 사랑과 탐욕의 운명을 결정할 시한폭탄이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안. 영호는 새벽 일찍 지하실 금고에서 정숙의 진짜 유언장과 유진의 음모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 서류를 확보했다. 이제 병실로 돌아와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영호가 병실을 비웠던 시간에 민수를 따라 지하실까지 내려갔지만 민수의 기지로 금고를 열지 못한 채 돌아온 상태였다. 유진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후 3시 유진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가족 총회를 소집했다. 병실 안에는 영호, 민수, 유진, 그리고 유진이 고용한 법무사 한 명이 모여 있었다. 정숙은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고통과 약물로 인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유진의 하이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뛴다. 유진은 자신만만하게 영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버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의 병세는 저희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이제 어머님의 뜻대로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끝내야죠. 유진은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정숙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재산권 및 의료 결정권을 며느리 유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위임장이었다. 서류 하단에는 유진이 사전에 확보한 정숙의 가짜 서명이 찍혀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투병 초기에 이미 이 위임장에 동의하셨어요. 아버지 사업을 돕고 싶다고요. 이제 이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가 상속 문제를 처리하고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이해 있으신가요? 영호는 침묵 끝에 목소리를 깔아 누르며 내가 말하는 어머님의 뜻이 지금 의식도 없는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재산을 강탈하려는 뜻이냐? 유진은 코웃음 치며 아버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법무사님도 계십니다. 법적으로 어머님의 서명과 공증이 끝난 서류입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면 저희는 아버님을 어머님의 치료를 방해하고 재산 정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깔끔하게 서명하시면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유진은 영호의 강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위임장의 효력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와 유진의 대화를 지켜보며 아버지의 반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는 정숙의 침대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말하는 어머님의 뜻을 내가 녹음해 왔다. 이 병실 안에서 오간 모든 속삭임을.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녹음 장치를 보자마자 자신이 간호사에게 진통제 투여 시간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던 일, 민수와 가짜 서류에 대해 논의했던 일, 그리고 정숙에게 유언을 강요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영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경로를 담은 목소리로 내가 암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내가 의료 기록까지 조작하려 했는지, 내가 진짜 유언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안에 다 있다. 녹음된 유진의 냉혹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절규하듯 입을 막고 법무사도 충격에 휩싸여 헛기침을 했다. 클라이맥스의 시작 영호의 녹음 파일 공개는 유진의 공격 계획을 정면으로 부수었다. 이 병실은 이제 탐욕의 총회장이 아닌 배신을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영호는 녹음기로 유진의 탐욕을 폭로했고 이제 민수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유진은 자신이 음모의 증거로 만든 녹음 파일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탁자를 뒤집을듯이 격앙된 움직임을 보였다. 유진은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저거 가짜예요. 편집된 거라고요. 아버님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서류가 진짜예요. 서명이 들어있다고요. 저 위임장만 유효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그녀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법무사는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뒷걸음질 쳤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숙은 산소호흡기 아래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영호는 유진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 민수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민수는 즉시 아내 유진을 제지하며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섰다. 민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유진 그만해. 더 이상 추해지지 마. 아버지 말이 맞아. 위임장은 가짜야. 유진은 민수를 노려보며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도 이 모든 게 당신 사업 자금 때문이었다는 걸 잊었어? 당신이 나한테 시킨 거잖아. 나는 어머니를 지키는 게 먼저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위임장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아버지 보여주세요. 영호는 품속에서 정숙에게 받은 은색 열쇠로 지하실 금고에서 가져온 낡은 유언장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정숙의 단아한 필체로 나의 마지막 뜻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호는 유언장을 펼치며 감정을 억누르는 결연한 목소리로 내가 아무리 가짜 서류를 만들어도 내 어머니의 진짜 유언은 이것이다. 이 유언장은 정숙 씨가 암 진단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마친 것이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남편 이영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나의 간병과 사랑을 방해하거나 나의 고통을 이용한 자는 단 1%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유언은 나의 가장 명료하고 단호한 의지이다. 유진은 유언장의 내용을 듣자마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정숙은 이미 오래전에 탐욕의 그림자를 예견하고 사랑을 지킬 방패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정숙이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지려 미약하게 손을 움직였다. 영호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 핏기가 없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승리했어. 여보. 정숙의 목소리가 희미하지만 그 단어에는 명확한 힘과 사랑이 담겨 있다. 정숙은 가족의 탐욕에 맞서 남편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했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속삭인다 그래. 당신이 이겼어. 당신의 사랑이 이겼어.
이제 편안해져도 돼.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탐욕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깨닫고 절규했다. 그녀의 탐욕의 방정식은 정숙의 진정한 사랑의 유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민수는 유진에게서 등을 돌리고 고개 숙여 어머니에게 사죄했다. 영호는 유진에게 녹음 파일과 진짜 유언장을 제시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업무는 사랑의 결단 앞에서 무너졌다.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새벽. 병실은 맑고 고요하지만 슬픔이 가득했다. 유진은 병원에서 쫓겨나고 영호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진짜 유언장을 바탕으로 재산권 위조 및 의료 기록, 조작 시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파멸로 돌아왔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참회했고 유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실은 다시 영호와 정숙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모든 외부의 소음과 갈등이 사라진 자리, 이제 남은 것은 고요한 이별의 시간뿐이었다. 병실의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불규칙해졌다. 영호는 정숙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암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의지를 지켰다는 평화로움이 정숙의 쇠약해진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영호는 정숙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당신 정말 강했어. 그 험난한 싸움을 이겨냈어. 이제 정말 편안하게 쉬어도 돼.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 정숙은 가느다랗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영호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하려는 듯 애틋했다. 정숙은 산소 호흡기 아래로 희미하게 여보. 고통보다 당신 사랑이 더 컸어. 고마워. 영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손등에 입 맞춘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어. 내가 졌어야 할 싸움을 당신이 이겨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몫까지. 내가 잘 살게. 영호는 정숙의 가슴에 귀를 대고 마지막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40년의 세월, 사랑과 고통, 그리고 승리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듯했다. 영호가 정숙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순간 병실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길고 단조로운 B-, 소리로 바뀐다. 모든 소리가 멎고 절대적인 침묵이 병실을 덮친다. 정숙의 평화로운 임종.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묵묵히 지켜냈다. 암이라는 질병과의 싸움, 핏줄이라는 이름의 탐욕과의 싸움, 그 모든 격렬했던 전쟁이 차가운 기계음의 멈춤과 함께 종결되었다. 정숙의 임종 후 몇 시간 뒤, 텅 빈 병실. 길고 단조로운 모니터 소리가 멈춘 뒤 몇 시간이 흘렀다. 의료진이 정숙의 시신을 수습하고 병실을 정리했다. 영호는 침대 옆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비로소 천천히 일어났다. 병실은 이제 다시 텅 비었고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만 남아있을 뿐 생명의 흔적은 사라졌다. 진통제 펌프의 치익 소리도 심장 박동의 B-의 소리도 모두 멈췄다. 영호는 정숙이 누워있던 침대 시트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무겁게 확인시켰다. 영호의 목소리는 매우 느리고 덤덤했으며 깊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작은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 병실은 차가웠지만 내 아내의 심장은 뜨거웠다. 그녀의 마지막 결단은 암보다 핏줄보다 강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정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 열쇠를 숨겼던 작은 난 화분이 햇살을 받고 있었다. 영호는 화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속에서 사랑의 증거와 배신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나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영호는 병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투쟁을 되돌아봤다. 민수는 용서를 빌었다. 유진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핏줄이란 이름 아래 그들은 나보다 돈을 택했다. 하지만 정숙은 고통 속에서도 신뢰를 택했다. 그녀는 나에게 재산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의 냉혹한 목소리, 민수의 초조한 속삭임, 그리고 정숙의 내가 지켜줄게라는 마지막 속삭임이 교차했다. 병실 밖에서 희미하게 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영호의 독백에 잔잔한 빗소리가 섞였다. 우리가 싸운 곳은 법정이 아니라 이 병실이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사랑과 탐욕 중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인지 결정되었다. 나는 졌다. 나는 아내를 잃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지켰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언을 지켜냈다. 영호는 텅 빈 침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아내의 사랑이 이 공간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그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영호 마지막 속삭임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히. 영호는 병실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무겁고 느린 소리 뒤로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긴다. 사랑, 배신, 분노, 감동을 겪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여운만을 남긴 채 이야기는 마무리된다.